자,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오늘은 특별히 이제 라이팅하고 커뮤니케이션인데 특별히 글쓰기를 넘어서서 라이팅,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을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보시면 이제 복교 들어갈 텐데요. 자, 요즘에 우리가 보통 텍스트를 썼었는데 옛날에 구글 번역 쓰신 분 계시죠? 근데 그 구글 번역이 번역은 되는데 좀 뭔가 어설펐어요. 뉘앙스가 조금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좋은 시대가 있어서 좀 더 번역이 많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구글 가셔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셨죠. 예를 들면 자, 여기 가셔서 자, 예를 들면 번역 치면 여기 보시면 구글 번역이 바로 뜹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 번역을 하는데 이 번역되는 내용이 뭔가 뉘앙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뿐만 아니라 좋은 게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위에 가보시면 자, 여기 보면 구글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확장 프로그램을 누르면 자, 뭐가 있냐면 독특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보시죠. 구글 확장 프로그램에 이게 있습니다. 자, 확장 프로그램이죠. 클릭하면 크롬에 여러 가지를 깔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냐면 여기 확장 프로그램 관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왼쪽에 웹스토어가 있습니다. 웹스토어를 클릭. 그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에 몰입형 번역을 한번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몰입형 번역. 그러면 여기 딱 뜹니다. 여기 딱 떠요. 요거 뜨는데요. 이 번역이 엄청 좋습니다. 이 몰입형 번역이 있는데요. 이걸 설치하면 여기 확장 프로그램에 자, 여기 보시면 확장 프로그램 제가 켜야 되는데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키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떠요. 요게 여기 보면 A라고 써 있고 별표라 써 있고 돼 있는데요. 요 몰입형 번역이 뜹니다. 이게 뭐냐? 설치하면 엄청 도움이 되는데요. 보세요. 클릭. 그럼 이게 몰입형 번역이에요. 이걸 로그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제가 한번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자, 자, 보시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보시면 클릭하게 됩니다. 클릭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 여기 웹페이지가 있잖아요. 웹페이지에 만약에 한국어는 괜찮은데 외국 사이트 들어가면 영어나 아니면 베트남어나 전 세계 이렇게 외국 사이트 가면 적혀 있잖아요. 거기서 희한한 게 있어요. 여기서 오토 디텍트 자동으로 감지해라 해놓고 여기 오른쪽을 만약에 한국어로 설정해 놓잖아요. 그러면 외국 사이트가 있을 때 트랜슬레이트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화면 웹페이지가 싹 바뀌어 버립니다. 한번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들어가 볼게요. 예를 들면 백악관. 자, 화이트하우스죠. 자, 백악관입니다. 백악관인데 뉴스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몰입형 번역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트 누르시는 겁니다. 그럼 얘가 뭐가 돌아가죠. 그러더니 여기 보면 한국어로 다 바뀌어요. 자, 이메일 넣으라고 해서 그냥 넣겠습니다. 보면 여기 영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예 바꿔줍니다. 이거 보면 영어와 한국어로 되어 있고 이걸 클릭하면 또 옵션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영어와 한국어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영어가 있고 한국어 있잖아요. 이거 클릭하시면 아예 이렇게 바뀝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뀌는데요. 자, 좀만 기다려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아예 딱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외국 사이트 가서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외국어 상관없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 또 좋은 게 뭐냐면 요거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언어 설정도 다 되고요. 여기 보면 요거 Always Translate 사이트를 눌러보면 아예 항상 사이트 들어갈 때마다 번역이 돼요. 그 여기 보시면 PDF가 있고 텍스트가 있고 이거 보면 드래그하는 것도 있고 리워드가 있는데요. PDF 눌러볼게요. PDF 보면 여기에 파일들을 번역해 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일입니다. 10가지 형식을 번역해 줘요. 여기 보면 PDF, EPUB, HTML, 텍스트, 워드, 마크다운, 서브타일드, 제이스 파일인데요. 요거를 누르면 파일을 올려서 번역이 가능해요. 이 PDF 프로는 뭐냐? 희한합니다. PDF 중에 논문 거 바라보고 할 때에 그거를 한꺼번에 번역해 주는데요. 10초도 안 걸려요. 근데 최대 몇 페이지냐? 500페이지 이하 되는 PDF로 올려놓으면 10초도 안 돼서 모든 것을 다 번역해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워드도 있고 텍스트도 있고 이미지도 있어요. 여기 보면 비디오도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텍스트가 있는데 텍스트는 뭘까요? 내가 현재 여기다가 뭘 집어넣든 번역하기 원하는 거를 클릭하면 언어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 말이 뭐냐? 내가 만약에 책을 써요. 근데 제가 아마존에 KDP에 한국어로 책을 써서 영어로 올려놨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 파일을 올려놓고 영어로 했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오른쪽 보세요. 여기 보면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뭘까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번역 사이트가 다 나와요. 번역 기능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사이트에서 번역하는 거 바벨, 딥시크, 챗GPT5, 클로드, 제미니, 플로너, 그록, 디플 프로, GLM, QM, GPT, 클로드 각 엔진별로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지우고 싶다. 오늘 상단하면 지워져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엔진을 선택할 때에 노망스어 계열이 있어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 인도 유럽어 그쪽에서는요. 여기 디플 프로가 제일 번역 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민이나 챗GPT 같은 경우는 아시아, 인도 이런 쪽 언어는 챗GPT가 번역을 잘해요. 내가 원하는 그 옵션을 보고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무궁무진한 번역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 유용해요. 내가 PDF를 한꺼번에 올려도 되고 500페이지 이하 아니면 워드를 올려도 되고 텍스트를 올려도 되고 이미지 올려도 되고 텍스트 클릭하면 텍스트 집어넣고요. 이미지 하면 이미지를 올려서 이미지에 있는 그것을 번역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가면 요즘에 AI 전문가들이 영어로 치트시트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걸 집어넣고 번역하라 그러면 얘가 번역해서 그걸 갖고 와요. 이건 비디오도 번역이 되고 파일도 번역이 됩니다. 누르면 내가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워드가 있어서 리터러시 자료가 있습니다. 올렸습니다. 요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트레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 클릭해라. 타겟 레기지가 있다. 옵션하고 이런 거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게 가능하고요. 특별히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제일 제가 유용한 게 뭐냐면 PDF입니다. 자, 워드 PDF가 있는데요. 여기 PDF 프로 누르고 업로드를 누르시면 PDF로 올릴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이걸 한번 올려볼까요? 자, 가끔씩 안 올라갈 때가 있고요. 자, PDF 이거 올려놓을까요? 자, 여기 있어요. 번역을 해달라고 제가 한 거죠. 자, 여기 지금 뭘 선택할까요? 디플 프로. 지금 한국어니까 요거를 자, 이 파일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어떤 대학의 요건데 한국어예요. 이걸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볼게요. 딱 나오죠? 자, 번역, 트랜슬레이트. 그럼 얘가 싹 읽어요. 자, 90% 번역했고요. 자, 보시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타겟. 자, 영어로 바뀝니다. 자, 보시면 한 방에 영어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써도 논문을 써도 언제든지 고급어로 바꿀 수 있고요. 내가 이제는 번역해 놓으면 초안을 해 놓으면 이제 내가 이게 잘 되었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뭐 내가 사용하는 분야의 그 특별한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확인만 하면 이런 게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몰입형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꼭 여기 가셔서 확장 프로그램, 관리, 웹스토어 가셔서 여기다가 몰입형 번역 치시면 요겁니다. 몰입형 번역으로 하시면 깔끔하게 번역이 돼요. 이런 거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꼭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옛날에는 구글 번역 단순한 게 있는데 요즘에는 너무나도 AI가 좋아져서 너무나 잘 번역된다는 거예요. 제가 번역한 거 봤거든요. 인간이 못 따라가요. 정말 못 따라가요. 어떡하냐? 아까처럼 몰입형 번역으로 번역을 하고 이거를 AI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나는 어떤 주제로 어떤 분야의 논문을 써서 이 관련된 분야의 모든 고급 용어들을 조사해봐. 그리고 그 고급 용어를 조사한 것으로 내 논문을 수정해줘. 수정해주면 아주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과 모든 것을 아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도 가능하십니다. 자, 요즘에 AI가 또 많이 발전됐는데요. 언어를 변환하거나 어조를 이렇게 바꾸는 거를 참 잘합니다. 단어와 문장을 1대1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전통적인 구글 번역 엔진과 달리 요즘에 업데이트가 돼서 대규모 언어 모델은요, 말하는 사람의 숨은 어조, 의도, 맥락을 훨씬 잘 전달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즉각 이해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정서의 언어로 다차원적으로 표현하는 차별적 강점을 또 가져요. 그리고 이런 겁니다. 자, 친한 동료에게 보내는 이모티콘 섞인 메일부터 회사 대표 및 신규파에게 전달하는 신중하고 격식 있는 이 메시지 일기까지 맞춤형으로 그런 걸 가능하다는 건 왜 가능할까요?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런 관련된 자료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특별히 어느 게 가능하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혹시 구글 AI 스튜디오 한번 오셨나요? 구글 AI 스튜디오 가보면,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구글 AI 스튜디오가 있는데, 이런 기능도 가능합니다. 저는 특별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 갔다 왔는데, 제가 일정표 집어넣고, 내가 이 사용할 만한 그 따갈로어 이 문장을 만들어줘. 그 집어넣은 뒤에 이걸로 읽어달라고 했는데, 음원을 다 만들어줬어요. 뭐냐? 보세요. 운동장에 여기 보시면 제가 어제 강의 원래 들어갈게요. 자, 플레이그라운드를 클릭하고 여기 가보시면 오른쪽에 엔진이 있잖아요. 엔진 중에서 제미니로 글을 만들고 여기 가보시면 비디오 말고 오디오가 있어요. 뮤직은 배경음악이고 오디오는 TT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TTS 뭐냐면 여기 보세요. 3.1 플래시 TTS 프리뷰예요. 이게 뭐냐? 내가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그것을 읽어줍니다. 자, 이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한번 볼게요. TTS로 바꿨더니 일상의 도우미, 경비 중인, 공동 진행자, 이야기의 대가, 광고 나레이션, 훈련 가이드, 게임쇼 진행자, 인내심 많은 선생님 이런 게 있잖아요. 광고 나레이션 해볼까요? 클릭. 그럼 여기에 다 작성돼 있어요. 여기다가 글자만 집어넣으면 이것을 읽어줍니다. 전 세계 언어 다 읽어줘요. 예를 들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장면이 있고요. 샘플 컨텍스트가 있고요. 여기에 텍스트가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작곡자가 있고 텍스트가 있는데 작곡가가 뭐냐? 한 사람이 아니라 A가 말하고 B가 말하고 A가 말하고 B가 말하고 할 때 여기 보시면 작곡가 그거예요. 음성 블록 추가하면 스피커 1, 스피커 2가 되어 있죠. 이게 작곡가예요. 여기 만약에 텍스트만 누르면 딱 하나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다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AI 리터러시 카피 붙여놓고 자,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자,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피커 설정이 있는데 자, 잠깐만요.
자, 바꿔놓고 자, 이거 적을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AI 리터러시 제목 그냥 집어넣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스피커 설정이 있는데 이건 뭐냐? 여기서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는 거. 작곡가 보니까 이게 생기고 나서 잠깐 버그가 일어나서 제가 딱 지워버릴게요. 자, 하나로 만들어놨죠? 자, AI 리터러시. 자, 대초에 자, 자, 집어넣을게요. 잠깐만요.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카피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집어넣는 거죠. 자, 집어넣습니다. 제목 넣었어요. 설정되어 있어요. 오르수가 뭐냐? 사람들의 목소리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고를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런 스타일이고요. 아치르트는 알게 기분은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고 글자를 집어넣고 자명 넣고 여기서 달리다만 누르면 됩니다. 달리다. 그러면 자, 자, 다시 보시면 혹시 들으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다운로드해서 제가 카톡에다 올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선택한 방향으로 얘가 기가 막히게 음성을 그냥 만들어줍니다. 이게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전 세계 언어로 다 읽어줍니다. 잠깐만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카톡에 올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지금 얘가 화자잖아요. 아까 선택한 그런 풍으로 얘가 기가 막히게 딱 올려줍니다. 딱 기가 막혀요. 이게 한국어 되지만 영어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막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면 자, 보시면 이것도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셔요. 보시면 지금 바로 요걸 영어로 했는데요. 자, 카톡에 올려드립니다. 지금처럼 영어로도 바로바로 읽어줘요. 이게 뭐냐면 AI가 전 세계 언어를 다 이해해요. 따갈로도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장난 한번 쳐볼게요. 요거를 자, 여기 가서 자, 따갈로로 번역해라 해볼게요. 그럼 얘가 다 번역합니다. 돼 있죠? 요거를 자, 아까처럼 들어가서 요걸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다운로드 받아서 보내드릴게요. 카톡으로요. 이번엔 따갈로로 읽었습니다. 보시면 AI가 요즘에 요런 걸로 다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이제는 선교사님들도 어떤 거 할 때 요 AI를 활용하면
기가 막힌 문구, 기가 막힌 언어 번역이 가능해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선교지 가면 2년간 사례비 주고 언어 배우는 시간 줬는데 지금은 바로바로 사역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언어나 변환이나 어조나 인식이 AI로 이제 쉽게 된다.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어조와 의도 파악을 다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친한 친구에게 보내는 이모티콘 섞인 메일부터 회사 대표 및 신고 발견 전달하는 신중하고 격식 있는 메시지 일까지 모든 뉘앙스를 실시간으로 변화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 더 또 설명드릴게요. 자, 챗GPT로 들어왔습니다. 챗GPT로 들어오면 여기 클릭하면 엔진이 많아요. 5.5, 5.6, 5.4, 5.3, 5.3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 오해하십니다. 5.3가 한 2년 전인가 만들었거든요. 이게 있고 5.3, 5.4, 5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업데이트, 최신 옛날 거라고 오해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엔진이 달라요. 여기 보시면 5.3는 뭐냐? 내가 4번 검색했는데 4번 다 검증이 되는 꼭 다 맞아야 되는 이야기를 할 때는 5.3 엔진으로 돌리시면 돼요. 근데 5.3나 이쪽으로 가면 뭐냐? 아까처럼 누가 메일을 보냈는데 내가 거절하고 싶어요. 근데 상처 안 받게 거절하고 싶어요. 이런 뉘앙스로 이런 대화 이런 게 탁월한 게 5.3이고요. 5.5는 추론과 몇 가지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오래되고 새로 된 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 엔진을 다르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럼 이렇게 가능합니다. 보세요. GPT 5.6 vs GPT 5.5 vs GPT 5.4 vs GPT 뭐 5.3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하면 얘가 알아서 딱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검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용도에 따라 다르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혹시 치트시트라는 걸 아시는지요? 치트시트가 뭐냐면 커닝할 때 쓰는 페이퍼처럼 핵심적을 적어놓는 거거든요. 아까처럼 VS 해놓고 위 내용으로 조사하고 검색해서 결국 치트시트를 만들어줘.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한번 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제가 이제 명령을 한번 해놓을게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해놓고 자, 위 내용으로 위 주제를 검색, 조사, 분석하여 궁극의 치트, 시트 이미지를 만들어줘. 엔터 쳐놓을게요. 그러면 얘가 찾고 자 가끔씩 안 먹을 때가 있어요. 원래는 한 번에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미지 눌러놓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그냥 돼요. 원래는요. 자 만들고 있죠. 자 되면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것처럼 어떤 뜻인가 어떤 용도인가 알고서 이게 다르게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노트북 LM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데요. 텍스트, 비디오, 오디오 소스를 포함해서 정말 우리가 다양한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저는 영어 설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제미니 노트북이 됐죠. 제미니가 완전히 탑재가 됐고요. 최근 제미니가 5.6으로 업데이트 됐어요. 근데 그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코딩은 좀 안 좋아요. 코딩 빼고 다 좋아요. 그러니까 5.6 코딩하지 마시고 나머지는 너무나도 좋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들어가면 왼쪽 자료가 있고 선택하셔도 가는데 저는 영어로 설정하면 좋은 게 있다. 자, 비디오 가면 시네마틱을 만들고 쇼츠 영상을 만듭니다. 시네마틱은 2분 30초 아니면 뭐 시간마다 달라지는데요. 영화 같은 시네마틱 영화적 요소로 만들고요. 쇼츠가 뭐냐면 그 아시잖아요. 유튜브 쇼츠 있잖아요. 1분 그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요약해서 영상을 만들어 주는데요. 제가 만들었거든요. 겁나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정말 탁월합니다. 사용하시면 좋고 이렇게 쇼츠를 선택해 놓고 여기다가 저는 어떻게 해봤냐면 야 1분 30초 내로 만들어줘 라고 하잖아요. 시간을 지켜요.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슬레이 덱도 괜찮고 요 모든 것을 다 활용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분석을 했죠. 클릭. 보시면 5.6, 5.5, 5.4, 5.3, 5.6, 5.5, 5.4, 5.3. 딱 분석을 다 해놨어요. 이게 치트 시티입니다. 자, 아까처럼 비교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처럼 VS 해놓고 궁극의 치트 시트를 만들어줘라고 하면 깔끔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게 AI뿐만 아니라 모든 주제가 다 가능해요. 신학도 가능하고요. 사역도 가능하고요. 어학도 가능하고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제가 따갈로 해봤어요. 한 장의 따갈로 문법이 딱 요약돼요. 정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해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발음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갈 텐데요. 이제는 뭐냐?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하고 아까 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어떤 사역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기획하고 어떻게 정령할 수 있냐,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소통을 해야 되는데요. 5대 주도적 인간 요소가 있고요. 4대 AI 보조 영역이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이게 뭐냐? 인간의 영역과 AI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시면 위험해져요. 왜냐하면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걸 헷갈리면 난리가 납니다. 자, 인간 주도 5가지 핵심 통제 요소가 있는데요. 인간이 해야 될 것, 첫 번째, 목표와 의도를 결정해야 됩니다. 설득, 정보 전달, 갈등 완화, 영감 부여 등 도탈 목표를 먼저 우리가 확정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AI 사용할 때 목적까지 물어보더라고요. 아시겠지만 AI 없이 게을렀던 분은 끝까지 게으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 주세요. 세계 AI법에서 AI 활용해서 만든 그 결과물이 인간의 창조물로 인정할 수 있냐 토론을 했는데 거의 몇 년 토론을 했어요. 결정 났습니다. AI로 활용해서 나온 결과물을 인간의 창조력으로 인정하기 결의했는데 그 기준이 뭐냐? 특별한 인간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수정을 했을 경우 그것을 인간의 창조력으로 인정하기로 결의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누가 그에 대해서 법적으로 물어봤을 때에는 증거를 대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 수정할 때 썼던 프롬프트 있죠. 남의 게 아니라 나만의 프롬프트. 그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창조력의 기준입니다. 이 말은 뭐냐? AI로 그냥 명령 내려놓고 갖다 쓰신 분이 있죠. 그거 다 인간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목표 의도가 있고요. 청중리해가 있습니다. 리더십의 우선순위와 고객의 요구를 파악해서 그걸 담아라. 진정성과 목소리, 메시지가 자신이나 브랜드의 본질 가치에 부합하는지 조율하는 편집자 역할을 해라. 책임감, 발송된 메시지가 그 유발할 파급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라. 히틀, 휴먼 인더룩 모두 과정 속에 인간의 승인과 책임이 있어야 된다. 전략적 판단, 메일, 메신저, 전화, 대면 미팅 등 최적의 채널을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럼 AI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자, 첫 번째, 아이디어 구상입니다. 목표와 의도를 주면 사고 영역을 확장해서 후보안을 도출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 내가 목표를 제시하잖아요. 요거에 확률적으로 가장 가까운 자료를 다 갖고 왔다가 평균 이상의 자료를 나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지금 AI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역할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AI 역할을 알지 못하면 내가 정말 만들었어도 내 창조력은 아닌 거죠. 예를 들어 여기 보면 빠른 초안 작성이 있습니다. 자, 빠른 초안 작성이 있는데요. 메시지 뼈대 구성이진 다수 포맷 변형할 때 이게 너무 좋아. 이게 뭐냐? 아까처럼 어떤 글을 작성하거나 내가 모르는 어떤 형태 틀이 있어요. 조사해서 그 틀에 맞춰서 바꾸는 거. 코딩을 짤 때도 어떤 코딩 갖다 놓고 내 내용 집어넣고 위 형식으로 맞춰줘. 그럼 이런 걸 너무 잘해요. 우리가 시스템 인스트럭션 만들 때 프롬프트를 놓고 내 내용 집어넣고 내 내용을 위의 형식으로 바꿔줘. 그럼 기가 막히게 바꾸잖아요. 그런 거를 AI가 잘한다. 자, 세 번째, 개선 및 다듬기. 어조 보정, 맞춤법이 매끄러운 뉘앙스를 AI가 잘해요. 기본적으로 AI 통과되는 거는요, 국문법을 통과해 옵니다. 그래서 깔끔해요. 연습 및 시뮬레이션, 질문 대조 역할은 연기를 통해 사전 리허설 가능하게 한 게 바로 AI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혹시 하나 공유가 될까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핸드폰으로도 지금 모든 게 가능한 거 아시죠? 핸드폰은 가능한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시작할 텐데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떠라. 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연결해서 뛰어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자, 자, 이게 제 핸드폰입니다. 제 핸드폰인데, 저 이걸로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걸 어떻게 실행했냐?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재민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AI가 있고, 재민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있냐면, 여기에 요게 있어요. 스피커는 내가 말하면 프롬프트를 치는 거고요. 요걸 누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맨 왼쪽에 어떤 있는, 도움이 좀 필요하신가요? 자, 여기 떴죠?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재민이, 자, 제가 해볼게요. 재민이, 내가 내일 대학교 면접이 있어. 면접 때 내가 이제 교수님들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지 네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가끔씩 안 될 때가 있어요. 잠깐만요. 재민이, 내가 면접을 해야 되는데 그 면접에 대해서 면접관 역할을 네가 감당하고 날 이끌어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 자, 다시 대변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서 꼭 이렇게 할 만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떠라. 재민이, 내가 내일 면접을 봐야 되는데 네가 면접관이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안 해요, 안 해. 지금 인터넷이 연결 안 돼서 버거가 자꾸 일어나네요. 이런. 가끔씩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되게 되면 제가 그때 말씀드릴게요. 왜 안 될까요? 참 이해가 안 되네. 가끔씩 이럴 때 이렇게 할 때 꼭 버거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제가 이거 지금 들어오기 전에는 됐거든요. 나 참. 하여간에 이런 것처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연기 및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면 저 그걸 듣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할 때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나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습을 할 텐데요. 요번에 인전 구체적인 업무로 들어가서 이제 가상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이 업데이트 돼서
자, 구체적으로 한 물류기업이 있어요. 근데 GPS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요걸로 어디까지 편집이 가능한지 이제는 구체적인 전문적인 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를 짜봅니다. 물류회사가 있는데요. 카드보드 카라반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마케터 클라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새로운 GPS 트래킹 시스템 도입 기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 보면 25,000달러 예산, 2,500 파일러, 10대대 차량 기용, 5% 배송시간 단표 지표가 있는데요. 요거를 각 부서 이해 관계자와 그 관점으로서 압력 테스트를 실행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물류회사의 마케터 클라라가 있는데 GPS 트래킹 시스템을 도입하자 건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서를 작성하는데 기획서를 작성하면 내면 그걸 받는 사람이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가받는 사람, 평가하는 사람의 위치로 가서 그 사람의 페르소나를 주고 내가 뭘 보완해야 되는지 복구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초안 기획서가 있으면 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분석해서 CFO나 CO의 우선순위 및 포인트를 추출해서 그 관점에서 어떻게 내가 그거를 부족한 거를 메꿀 수가 있는지 이거를 어떻게 이메일로 작성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초안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그걸 업로드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첨부된 문서에 설명된 출시를 담당하는 프로젝트 관리자이다. 전체 회사에 출시를 알리는 이메일을 작성 중이다. 메시지에 사용할 문서에서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추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출해서 이 CFO와 CO의 관점, 그들이 다르게 바라보니까 그들 관점에서 분석하게 시킬 거예요. 그래서 캔버스 모드에서 CFO에게 메일을 작성하고 특별한 문단이나 문체 이런 걸 강요해서 수정하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승인자나 운영 책임자 역할을 맡아서 이거를 기획해 달라. 내가 노력한 거 없냐? 어떻게 업데이트하면 되겠냐? 이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재미있게 쭉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자, 보시면 제가 클라라 입장에서 예시를 들었어요. 자, 기획 작성자 마케팅 팀 클라라라고 해서 신규 GPS 트래킹 시스템 도입 및 효율성 검증안이라고도 초안을 쭉 작성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부서별 압력 테스트, 현장 운영 관점, 시스템 안정성 관점, 파일럿 단계별 로드맵 1단계, 2단계, 3단계 기대 효과라고 넣었어요. 이 초안을 넣고 나서 뭐라고 하냐? 내가 이걸로 보고받는 사람의 입장이 돼서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평가해 줄 사람이 뭘 중점적으로 여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재민이에게 평균 이상의 관점을 뽑아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초안을 넣고 나는 첨부된 문서에 설명된 출시를 담당하는 프로젝트 관리자이다. 전체 회사에 출시가 있는 이메일을 작성 중인데 메시지에 사용할 문서의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추출해봐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특별히 AI가 뭐라 그래요? 요 5가지 관점으로 이메일을 쓰라는 거예요. 프로젝트 도입 및 비전, 초기 파일 몇 운영 범위 및 일정, 핵심 성과 지표 및 현장 운영 개선, 현장 업무 편의성 및 정보 보완, 재무적 회수 및 상업적 기대 효과 5가지를 꼭 넣으래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느냐? 야, 그러면 이 5가지 내용으로 CFO와 COO이 서로 다른 관점 포인트를 도출해줘라고 묻는 거죠. 자, 내가 초안 계획서가 있고 강점으로 부각시킬 부분 5가지를 뽑아요. 그다음에 그 5가지를 누구의 관점? CFO, 재무 회수율 중심 관점과 COO, 현장 프로세스 간소화 중심에서 이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뽑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CFO 재무관리 관점에서는 재무 회수율 및 ROI가 중심인데 우려사항이 뭐고 검증 및 해결 포인트가 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COO 관점에서는 우려사항이 뭔지
이게 먼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요 중에서 뭐가 부족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요걸 돌파하기 위한 CF용 이메일을 작성해 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메일을 작성할 때 구체적으로 LLM에 물어볼 수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뭐가 떴냐면 캔버스가 있어요. 플러스 누르고 여기 모어 툴주에 캔버스가 있는데 캔버스를 누르면요. 자, 보세요. 여기는 그냥 글자만 나와 있잖아요. 캔버스를 누르고 나서 이메일을 작성해 주라고 하면 어떤 형식을 가져와요. 자, 볼까요? 여기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캔버스를 만들었어요. 오픈 하면 아예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요. 아까 전 글자가 아니라 자, CF용 파일럿 실행계획 보고 메일 제목 재무부 담당자님께 안녕하십니까? 마케티티 클라라입니다. 요거에서 보고 드립니다. 예산액 얼마, 파일럿 예산 얼마, 검증 모델 깔끔하게 이런 거를 작성해 줘요. 요 메일도 미리 보고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다. 자, 어떻게요? 그냥 조사하면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다가 뭐예요? 플러스 누르고 모어 툴주에 캔버스를 키고 나서 이메일을 작성하라. 그러면 그 형식으로 만들어준다. 만약에 내가 내용이 아니라 어떤 실제 보고서 형식으로 미리 보고 싶다. 그러면 캔버스를 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켰잖아요. 키는 특징이 뭐냐? 그럼 키는 것과 안 키는 것의 특징이 뭐냐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작성했잖아요. 근데 글로 작성하면 편집을 몇 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캔버스를 켜고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오픈. 떴죠. 뜬 상황에서 내가 왼쪽에다가 수정을 명하면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고 내가 결국은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캔버스입니다. 그래서 캔버스로 이렇게 뽑아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분량을 봤는데 너무 길어. 훨씬 짧고 간결하고 압축하고 전문 어조를 극대화해서 다듬어줘라고 했더니 캔버스를 켜고 누른 거예요. 다시 눌렀더니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달리 유관부서, 합동검토와 재무형제, 여기 보시면 트래킹, 그리고 소규모 파일럿 데이터, 고급 용어를 사용해서 좀 더 수정한 내용을 이렇게 이메일 형식에 맞게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색에서 구글링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캔버스를 켜고 양식으로 수정하는 사람이 있고 양식을 보고 또 다듬고 완성본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맨 마지막에 항상 하는 게 있는데 히틀, 슈퍼니들 룹, 인간의 책임이 요구되는데 마지막에 꼭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요거를 발송했다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꼭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승인자 또는 운영 책임자 역할을 맡아서 이 기획서를 검토해 주십시오. 당신의 날카로운 관점에서 기획서 내에 누락되거나 비현실적인 구조정보가 존재합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얘가 분서라고 만듭니다. 열어볼까요? 자, 보시면 문서명이 있는데 어떤 오류, 어떤 거, 뭐가 누락됐다고 나왔어요. 혹시나 질문 올 걸 대비해서 내가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지도 이렇게 미리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에이전트를 보통 쓸 때 우리가 보통 어떤 거를 승인받아서 발송되기 전에 내가 수정할 거가 있는데 그냥 수정하는 게 아니라 도커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컨테이너가 있어요. 닥터 스트레인지 보시면 되다 보니까 어떤 자기만의 공간이 나오잖아요. 밖에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나만의 연습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걸 도커, 컨테이너 개념인데 AI에게 캔버스로 아니면 보고받을 사람 페르소나 입히면 안전하게 발송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 내가 테스트 받을 수 있고 내가 리스크 있는 부분을 얼마든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는 연말에 정책당회를 합니다. 정책당회인데 2027년 주제에 작성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캔버스로 양식을 만들고 나중에 이거로 보고받을
정책당에 참여하는 장로님의 입장이 돼서 이 문서를 평가해줘. 뭐가 누락됐을까라고 하면 정책당의 자료에 누락될 점, 추가로 질문할 점, 이런 거를 AI가 기가 막히게 뽑아내요. 이런 걸 업그레이드 한 뒤에 맨 마지막에 내가 할 게 없다. 그럼 최종안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걸 집어넣고 네가 정책당의 기획자 전문가 입장에서 이거를 평가해줘. 100점 만점에 몇 점? 90점. 그러면 야 10점은 왜 부족해? 뭐뭐뭐입니다. 그러면 네가 지적한 대로 그거를 보강해서 95점 이상의 문서로 만들어줘. 그러면 최종적으로 완성이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문서 하나를 쓰더라도 날마다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AI를 활용해서 하면 기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반 기업에서는요. 단어 하나 뭐 하나 실수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걸로 평가를 해서 완성도를 높게 만들어서 갖고 가야 되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그 다음 의미에서 또 다른 좀 반영해서 또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 구글 시트 있죠. 여기에서 AI를 기반으로 예산 CBA 정량 시뮬레이션을 해보려고 그래요. 앞에서 클라라가 캔버스에서 보완된 정성적 기술 수치가 있죠. 요거를 구글 시트로 만들고 내가 가이드라인을 주입하는데 구글 시트에 집어넣고 뭐라고 물어보냐. 전체 본사업 예산 얼마 안에서 대당 원가가 비선형적으로 확장 적용되는지 계산 공식을 기입하고 배성효율 5% 상승 시 장기 손익 가치 누적 곡선을 시각화 차트로 빌드해라 라고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자, 구글 시트로 가면 자 보시면 처음에 위에 거로 만들었습니다. 자 미리 시간 아끼기 위해서 해놨어요. 아까 명령한 대로 클라라가 캔버스 앞에서 만든 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거를 구글 시트로 만들어줘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내가 시뮬레이션 집어넣냐. 자 보시면 파일럿 예산과 이런 게 있는데 아까처럼 그런 걸로 하고 그런 거에도 업데이트 해줘 라고 했더니 얘가 요걸로 그 원시대로 바꿔서 나중에는 장기 손익가치 누적 곡선도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만들어준 게 좋은 게 뭐냐. 나중에 틀리잖아요. 이걸 클릭해서 수정하잖아요. 그 그래프가 또 바뀌어요. 그래서 요즘에 요게 붙어서 참 됐는데 특별히 오늘 보시면 혹시 구글 시트를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 중에 지금 오른쪽 요 메뉴 중에 바뀐 걸 좀 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에는 명령 내리면 그냥 이렇게 조사했는데 여기 보세요. 어떻게 해서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거 보지 않으셨어요? 이게 에이전트예요. 에이전트에게 야 내가 설교문 작성하고 싶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요? 원어 분석해서 그걸 뽑아내서 신학적 논리를 하고 적용을 하고 이런 단계를 구체적으로 추론해서 실행하는 게 에이전트인데 이 구글 시트에도 이런 단계가 다 들어가 있어요. 만들어라라고 했더니 꺽쇠 누르면 어떻게? 자 보세요. 1단계 정의하고 구조를 만든 데만 이렇게 분석을 해요. 논리를 짜는데 논리만 이렇게 짜요. 또 아웃풋을 이렇게 만들어요. 얘가 다 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요청한 대로 이렇게 데이터 구조화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전체 본향에서 어떻게 하니까 원가가 얼마 내서 5% 상승 시 했더니 얘가 또 논리를 짜요. 그래서 이렇게 짜고 이렇게 짜고 이렇게 짭니다. 그리고 승인을 했더니 결국 짜서 결국 완성본 있는 이런 그래프까지 얘가 알아서 만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법률 세무법인 거기 감독인데 거기에 회계 담당자가 삼성물산 거 간다고요. 15명, 16명이 가던 데에서 이제는 뭐가 있냐면 구글 시트에 제미니가 붙었고 엑셀에 클로드가 붙었잖아요. 그거로 가져가면 양식만 집어넣으면요. 희한합니다. 5명, 6명이 삼성물산 전체 회계를 작성한대요. 요즘에 AI가 되게 좋아졌어요. 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조직의 일반 재정 안 될까요? 됩니다. 교회도 되고요. 일반 회사도 되고요. 소규모 회사도 되고요.
내가 넣을 때마다 다 됩니다. 개인 자산 목록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활용해 봐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걸로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갈게 좀 내용이 있어서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 텐데, 이번엔 다차원 리서치라고 맞춤형 소통을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재미있는 라이브가 있는데, 아까요, 지금 이게 구글 미트로 인터넷이 있고 핸드폰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 많이 그 버그가 일어나요. 근데 기본으로 하면요, 핸드폰으로 해결이 다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상상 연습이 가능해요. 동료의 리소스를 뺏지 않고요. 시공간 제약 없이 모배열 단일 기기로 대면 화의나 어려운 전화 상황을 무제한 시뮬레이션 연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전 준비성으로 미팅에 들어가기 전에 예측 불가능한 돌발 사항을 조율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주 말고 개별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재민이 키고 저를 이렇게 바라봐요. 그 뭐라 하냐면, 야, 오늘 나 지금 회사 지금 이제 무역 대표와 그 바이어들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오늘 나 지금 이미지가 어떤 평가해 줄래라고 한번 말하잖아요. 그럼 재민이가 가르마를 좀 더 오른쪽 하세요. 넥타이는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하세요. 양복은 어떻게 하세요라고 조언까지 해줍니다. 참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적 연습도 가능하고요. 그럼 네가 면접관이 돼봐. 내가 말할 테니까 이걸 듣고 질문할 것은 질문해봐 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가능하죠? 그러니까 회사 면접이나 대학생 면접. 예를 들면 논문을 써요. 교수님한테 가야 되는데, 야, 내가 이런 주제로 논문을 썼어. 그럼 네가 이 논문 주제를 나한테 지도해주는 지도 교수님 돼봐. 내가 말하면 한번 지도 교수의 입장에 나한테 답변해 줄래라고 하잖아요. 그럼 교수님 만나기 전에 면접도 돼요. 질문하면 답변거리를 내가 만들 수 있잖아요. 요즘에 좋아졌습니다. 지금 재미 좋아져서 딱 말하잖아요. 그럼 야, 네가 답변 준 거를 모아서 내 개인 이메일로 보내줘. 그럼 보내줘요. 그럼 완벽하죠. 미리 면접 대비서도 내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리 돌발적인 걸 볼 수 있고요. 무의식 노출한 좋지 않은 단어 습관 이런 것도 내가 수정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다 가능하게 진행할 수 있지요. 자, 그리고 재미있는 라이브 대화 중이나 모바일 카메라를 켜서 눈앞에 인쇄 제안서나 화면 슬라이드를 직접 실시간 라이브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모델은요, 사용자의 음성 주파수 흐름과 카메라 렌즈에 실시간 감지된 텍스트 레이아웃을요, 동시에 하이브리드로 연산해서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뭐가 되냐면요, 제민이나 LLM이 뭐까지 되어 있냐면, 아까 전 카메라 있잖아요. 그럼 내가 있고 뒤에 사람이 있잖아요. 이 공간까지도, 배경 이 화면까지도 다 인식하게 돼 있어요. 요즘엔 기계가 좋아서 다 인식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제가 아는 분은 얼마 전에 호주, 뉴질랜드 갔다 왔대요. 근데 아까처럼 AI를 킨 거예요. 가서, 야, 여기 보면 역에서 나왔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 그랬더니 오른쪽으로 몇백 미터 가세요. 갔어요. 몇 시 몇 분에 차가 올 거예요. 차도 오고요. 다시 말하면 이 화면을 키면 화면에 있는 배경, 사람뿐만 아니라 배경까지 다 인식을 해서 내가 모르는 외국에 가도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것도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AI가 주파수 흐름, 이런 거 손동작, 이런 것까지도 다 이해합니다. 실질적으로 또 이것도 이해한대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구글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지금처럼 여러분들 지금 카메라로 보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아무 상관도 없는데 여기 카메라 가까이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AI가 이 사람이 흥미를 갖고 있구나라고 인식한대요. 근데 카메라 이렇게 회의 시간 보다가 좀 이렇게 팔짱 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비판적이구나. 지금 뭔가 질문이 있구나. 이런 상황을 AI가 다 감안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그런 걸 잘 활용만 하면 내가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사전에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들어갈 텐데요. 요번에는 오늘 사용하는 구글 미트와 관련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글 미트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녹음을 했다가 하루 지나면 구글 미트 폴더 안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저장된 거를 공유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 최근에 구글 미트에 필기를 자동으로 해주는 로봇이 붙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자, 구글 드라이브로 갑니다. 구글 드라이브 가면, 자, 이게 뭐냐? 자, 그 미팅 있죠? 자, 마이 드라이브 가볼게요. 가면 이런 폴더가 있는데, 내 구글 드라이브 구글 미트를 활용하면, 이 폴더 중에 어디? 미트 레코딩이 있어요. 클릭하면, 여기에 우리 회의할 때마다 녹화했던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빨간색은 동영상이에요. 동영상이죠? 여기 보면 챗이 있어요. 이건 뭐냐? 채팅방에 있던 거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 위에 있는 이게 뭐냐? AI 리터러시. 이건 뭐냐? 우리가 대화 나눴잖아요. 그리고 이거 진행했잖아요. 영상의 핵심만 필기 노트한 거예요. 자, 클릭해 볼까요? 클릭하면 뭐가 뜨냐? 이렇게 뜹니다. 제가 한번 AI 리터러시를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이걸 보고 요약을 정리하고요. 단계를 정리하고요. 상세 정보를 AI가 알아서 깔끔하게 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런 거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녹화는 됐는데 이 노트가 실행 안 됩니다. 실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구글 미트를 실행할 때, 이렇게 제가 만들고 실행할 때 이렇게 뜹니다. 이게 뭐냐면, 자, 실행할 때,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구글 미트를 시작합니다. 클릭했더니, 조인, 참여하겠냐라고 뜨잖아요. 근데, 조인 now를 누르면 이 구글 미트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 조인 now 위를 보세요. use, 제미니, to, take, 노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 제미니로 노트를 작성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구글로 이렇게 회의를 해요. 근데 내가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타이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트를 넣으면 사람이 강조할 때 강조점도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핵심적인 것만 딱 노트를 쳐줍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치고요. 또 기능 중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게 영상을 만들잖아요. 밑에 자막도 달아줘요. 한국어 자막, 영어 자막, 세계 언어로 자막도 달아줘요. 이 옵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글 미트 활용할 때도 커뮤니케이션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하나하나 활용하시면 엄청난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래서 구글 미트로 접속할 때 우측 연필 아이콘을 선택하시고 필기 로봇을 가동시키면 돼요. 노트 필기 시작. 자동으로 대화를 녹취합니다. 내가 강조점 둔 거 꼭 우리 합시다. 언제요? 그럼 그런 것만 뽑아내서 AI가 자동으로 딱 정리해줘요. 참 놀랍죠? 정말 편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스크립트 기반으로 해서 아까처럼 양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놓치는 거 없겠죠. 이런 걸 활용해도 상당히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3대 구성 섹션 보고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아까처럼 그런 노트가 있는데 노트에서 핵심만 뽑아놓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당신은 IT 부서의 선임 프로젝트 관리자입니다. 첨부된 회의 스크립트 전문을 완벽히 하이퍼 파싱하여 아래 3대 항목이 가시적으로 정리된 완결 보고서를 출력해 주세요. 자, 전체 회의 논의 주제를 한 줄 간결한 요약을 갖고 합의 완료된 중요 의사결정 사항을 분립, 목록을 작성하고 구체적 실행 항목, 담당자 명확 매핑, 완료 목표, 마감일이 포함된 상세한 표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만들까요? 만들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미리 다 해놨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요약 노트를 제가 제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말한 대로 여기 프로젝트 관리자입니다. 정리해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돌렸더니 어떻게 나오냐? 보세요. 자, 회의 결과 보고서 한 줄로 쭉 정리했죠. 합의 완료된 중요 의사결정 정리됐죠. 구체적 실행 항목 상세표로
딱딱, 딱딱, 딱딱 나와 있습니다. 결제내기에 있어서 딱 눌러보면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자, 노트 중에 자, 이 내용 자,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작성할 수 있도록 AI가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죠. 내가 꼭 강조했던 거를 미리 동영상을 안 봐도 결정사항을 이걸로 파악이 가능하지요. 이런 거를 활용하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다자간 열띤 토론 중에 음성 중첩이나 소음으로 인해서 발생 쉬운 화자 오분유 오류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서 아까처럼 그 구글 닥스의 내장형 텍스트 린터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실행시키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왜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히틀, 휴먼 인더 룹 이런 과정 속에서는 인간의 개입, 책임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위험 수준 리스크를 판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타사에 어떤 것을 보낼 때 자, 실행 권한이 있잖아요. 내가 보낼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누구 허락받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내용을 수정해야 되는 거냐? 이걸 한 번 더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위험 수준 판정 프로토콜을 돌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가역성인데 이게 뭐냐면 내가 완성본 있잖아요. 그럼 이걸 마지막 놓고 전체적으로 분석해 줘.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걸 보냈을 때 위험성이 없는지 최종적으로 검사해줘라 그러면 검사를 해줍니다. 이 가역성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리볼스가 뭐예요? 여기이자 여기라 그런 거잖아요. 거꾸로 돌리다라는 뜻이잖아요. 여기 보면 가역성 판정이 뭐다라는 의미가 뭐냐 이런 거예요. 내가 이메일로 보내면 못 되돌리잖아요. 보내서 내가 수습할 수 있냐? 그 가능성이 얼마냐 이런 거를 내가 판단이 안 되니 AI가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하도록 프로토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로펌이 있는데요. 로펌에서 한번 잘 나가니까 한번 고객들 많이 유치한다고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홈페이지 어떤 기능을 만들었냐면 거기 홈페이지에 그 챗GPT나 이런 거를 잼스를 만들어서 법률을 검색할 수 있도록 엔진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족 부모와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관련된 법령을 볼 수 있게.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잖아요. 가요. 돌릴 수 있잖아요. 법령이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가 뭐냐? 소비자가 이름을 집어넣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연결해 놓은 거예요. 소비자의 정보를 연결해 놨어요. 문제가 뭐냐? 안전에 대한 이걸 잘못하다 보니까 딴 사람이 남의 자료까지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못 되돌리잖아요. 이게 법조성 붙어서 그 법률회사가 망했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되돌릴 수 있냐, 되돌릴 수 없냐 이런 것도 AI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용자는 자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거 만들어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는 뭐뭐뭔데 어떻게든 검증할 수 있는 거 만들어봐. 이런 거 말하잖아요. AI 스튜디오 앱에 만들면 이런 것도 만들어집니다. 매핑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작업도 하나하나 감당할 때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까지는 지금 현재 라이팅과 커뮤니케이션 말씀드렸고요. 여기 뒤에는 중요한 내용을 딱 정리해 놨습니다. 이거 보시고 하나하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오늘 너무 길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어려우실까요? 좀 빨리 진행한다고 했는데요. 이 내용은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빠르게 말했지만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 구글 일꾼들입니다. 구글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까처럼 AI에게 물어보고 검증하고 물어보고 검증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걸 많은 역할을 감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시고 진행하시면 상당히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요? 자, 몰입형 번역이요? 예, 다시 한번 공유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자, 화면 들어오셨죠?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여기 확장 프로그램을 클릭하고 확장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웹스토어에 가셔서 여기다가 몰입형 번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몰입형 번역 여기 보시면 자,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가면 정보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떤 건지 상품이 뭔지 언어가 뭔지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확인도 가능하고요. 여기 프라이싱을 눌러보면 가격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는 여기 보세요. 플로우, GLM4, HYMT 이거는 무료로 프리로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이 외에 고급 버전이 있는데 요거가 아주 뛰어나진 않아요. 웬만큼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딥시크나 QN이나 제민이나 요런 거나 PDF 프로 아까처럼 500페이지 번역 한 번에 번역하는 거 요런 거 단순한 세 개의 엔진으로 번역만 하려면 무료로 가능해요. 근데 PDF 번역, 아까처럼 문서 번역, 이미지 번역, 동영상 번역, 유튜브 그 스크립트 있죠. 번역 같은 거. 요런 거를 감당하려면 한 달에 9,900원. 10,000원 안 됩니다. 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보시면 GPT 5.3, 키미서부터 여기 많은 게 있는데 요거에다가 전체적인 기능을 다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한 달에 27,900원을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팀을 누르면 비즈니스 플랜과 엔터프라이즈 플랜인데 고급 버전이고요. 그냥 웬만하면 프리로 사용하시고 이런 PDF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월 9,900원 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논문이나 몇 번 쓰겠어요. 그냥 프로 한 번만 내셔도 한 달에 10,000원이에요. 커피값 한 잔입니다. 요것만 내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1년비로 하면 저 16만 6천 원인데 11만 원으로 싸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활용 가능하십니다.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보시고 가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참고로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정말 많이 사용했고요. 제가 아마존의 모든 맨 책들이 있죠. 몰입형 번역에 디플이라는 그 아까 엔진 말씀드렸죠. 로망스어 계열은 디플이 잘 번역해요. 그걸로 번역하고 수정해서 책을 냈어요. 자, 이런 걸 해도 한 번에 번역이 가능합니다. 워드로, 그러니까 닥스로, 그러니까 워드로 작성한 거를 딱 넣자마자 10초? 10초 걸린가 안 걸린가. 그래서 한 번에 번역이 돼요. 그래서 PDF로 저장해서 올려서 책을 낸 겁니다. 한번 나중에 글쓰기, 책 쓰기 한번 제가 만들면 들어오시면 하루에 2~3시간씩 3번이면 끝나요. 책 다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오시면 한번 그런 것도 이야기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좋은 점이 뭐냐면요. 아마존 KDP 내잖아요. 그러면 영어로도 낼 수 있고 아까 몰입형 버전 다 된다 그랬잖아요. 인도어 다 낼 수 있어요. 중국어 일본어 낼 수 있고 이런 걸 낼 수 있는데 아마존 KDP의 책을 내는 거는 돈이 1원도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팔린 매수의 몇 프로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1원도 안 들이고 만들어야 돼요. 책을 종이로 인쇄하려면 우리나라로 1,000만 원, 1,500만 원 들어요. 기본으로요. 그런데 아마존 KDP는 0원 올리기만 하면 돼요. 판매되면 판매되는 액수의 몇 프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한번 그런 것도 활용해 보셔도 정말 도움됩니다. 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자, 질문 있으신 분이요. 혹시 해보시면서 어려운 점 없으셨나요? 아유, 둘 중에 하나네요. 너무 어렵든지, 아니면 할 게 많든지. 아, 그럼요. 참고로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단어, 그리고 많이 안 해보셔서 그래요. 그리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글이나 챗GPT나 이렇게 1위권 있죠.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세계 AI 1위권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AI 강사들이 80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상위권이에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구글 검색하듯이 이런 거에 익숙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이런 걸 자유자재로 해서 업데이트해서 고급 직종에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활용해서 고급 직종 가는데 익숙지 않고 단어가 좀 내가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그래요. 근데 이걸 익숙하게 보시면 편하고요.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8주차 때 시험 보잖아요. 이 내용들을 이제 이거를 녹화본을 올려드리면 그냥 반복해 들으세요. 외우지 마시고. 그러면 시험 볼 때는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진짜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꼭 했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아는 분이 예, 예. 김정은 목사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는 분이 제가 자료를 미리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도전해 본대요. 제가 강의 안 드렸는데 강의 안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도전했는데 이틀 만에 7개 시험을 통과하고 나중에 구글 글로벌 디렉터 자격증을 땄어요. 이틀 만에요. 그러니까 이걸 익숙하게 하시면 실제 시험 볼 때는 무지하게 편하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익숙해지시면 돼요. 계속 반복해 들으세요. 외우지 마세요. 그냥 뉘앙스만 아시면 되니까 그렇게만 해도 제가 아는 분이 이틀 만에 그냥 붙었다. 7개 통과하면 8번째 때 글로벌 디렉터 오브 구글 커리어 서티피케이트 이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익숙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김지영 님께서 질문하셔서 다시 한번 아까 구글 AI 스튜디오로 음성 받는 거 질문하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들어갔죠? 자,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AI 스튜디오 들어갔습니다. 그럼 요 마크가 있죠? 클릭. 그럼 들어간다. 플레이그라운드를 누르시면 새 책들만 만들어지죠? 그죠? 자, 오른쪽 상단에 엔티그래피티가 아니에요. 엔진이 자동 설정이거든요. 클릭. 여기서 올, 제미니, 라이브,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뮤직, 에이전트, 잼마가 있는데 오디오를 클릭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말한 게 뭐냐면 글자를 쳤는데 읽어주는 거는 TTS, 텍스트, 투, 스피치, 글자를 말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TTS가 있죠. 이거는 번역이에요. TTS는 번역이고요. 이건 뭐예요? 이건 라이브로 번역하는 거고 밑에 보시면 TTS 나옵니다. 클릭.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한국어로 바꿔볼게요. 번역 바뀌었죠. 일상의 도움이냐, 경비지 NPC냐, 공동지내냐, 이야기 대가냐. 여기 옵션이 있어요. 광고 나레이션 클릭해 볼게요. 클릭. 하면 예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오른쪽 보면 텍스트가 있고 작곡가가 있어요. 작곡가는 뭐냐? 스피커 1, 블럭 누르면 스피커 2, 1, 2, 1, 2 여러 번이 번갈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뭘 할 수 있냐? 연극 있죠. 연극인데 무언극 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동작만 하고 방송으로 읽어주잖아요. 그런 거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돼요. 대본만 집어넣으면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오늘 같은 텍스트 눌러볼게요. 텍스트. 그럼 하나만 나와요. 그 여기 보시면 모델 설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면 되고 여기 보면 스피커 설정 누르면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고를 수 있어요. 자, 오르스인데 오르스 눌러보면 자, 이름 다 다릅니다. 저는 오르스 선정했고요. 바꾸는데 어떤 장면이냐 이거를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처럼 제가 이걸 읽어볼게요. AI 리터러시가 있죠. 자, 복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리터러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용을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카피해서 이걸 이렇게 상세 정보 이렇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요 밑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어놓고 요거를 읽어줄 거예요. 달리다 눌러주시면 되는 대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처럼 지금 빨리 끝내라고 했는데, 자, 만들었을 때 아까처럼 그 만들잖아요. 밑에 다운로드하면 그 mp3 음성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런 걸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아까처럼 만약에 자, 한번 이걸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내용을 제가 만약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카피하고 제미니에 가서 제가 번역을 해볼게요. 보세요. 위 내용을 힌디어로 번역해줘. 해볼게요. 자, 번역되어 있죠? 번역했습니다. 그거를 카피해서 이거 궁금하네요. 그래서 오디오 TTS 광고 나레이션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자 텍스트로 바꿔놓고 하나로 하고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넣었죠? 만들겠습니다. 자, 보셨죠? 지금처럼 읽었는데요. 혹시 안 들리는 분을 위해서 지금 카카오톡에 올려드릴게요. 힌디어도 읽어줍니다. 자, 지금 파일 올려놓은 다음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제가 힌디어로 번역해서 넣는데 얘가 힌디어로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 필리핀에 갔는데 일정표 집어넣고 야, 각 장소마다 필수적으로 쓸 문장 100문장씩 뽑아줘. 그걸 집어넣으면 얘가 다 읽어줍니다. 요즘에는 어학책을 안 세도 내가 필요한 맞춤형 언어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질문 그 카톡에 있는데요. 자, 노트북 LM에서 인포그래픽을 사용하니 이를 개수 제한이 있고 틀린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수정하는지요? 사람 이름 오기둥. 그러면 있을 텐데요. 이거는 노트북 LM은요. 울트라를 써도 한계가 있습니다. 16개가 울트라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만들고 내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자, 노트북 LM으로 들어갑니다. 자,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인포그래픽입니다. 인포그래픽인데 요 같은 경우 있죠. 요 같은 경우 요런 거를 줘보면 저는 이렇게 좀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가끔씩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 보세요. 인포그래픽 꺽쇠가 있습니다. 클릭. 한국어죠? 랭크도 돼 있고 밑에다가 적는데 뭐라고 적냐면 야, 지금 소스는 한국어로 되어 있어. 한국어로 잘 표현할 수 있는, 틀리지 않고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폰트, 문체를 사용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해줘라고 하면 깨지는 게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만들 때 그냥 만드셨잖아요. 명령어에다가 내용은 한국어야. 그러니까 한국어를, 한글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폰트를 사용해서 만들어줘라고 하면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거를 활용하시면 좋고 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저랑 만들 거와 여러분들 만든 게 좀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글자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만드냐면 제가 카카오톡에 프롬프트를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롬프트를 카카오 넣어드릴게요. 소스, 내용을 요약하거나 삭제하거나 요약하지 말고 소스 원문 모두를 사용해서 자, 카카오톡에 프롬프트 넣어드렸어요.
소스 내용을 누락하거나 삭제하거나 요약하지 말고 원문 모듈을 사용해 작성해줘. 그러면 아까처럼 인포그래픽이 다 안 들어가지만 최대한 많이 들어가요. 아까 말한 거기 슬라이드 덱 있잖아요. 거기 밑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웬만큼은 PPT에 다 들어가게 하려고 얘가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해도 좋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한글 깨진 거, 야, 내가 서식한 그 소스는 뭐냐면 한글 자료야. 한글이 깨지지 않도록 잘 표현할 수 있는 폰트를 사용해서 작성해줘 라고 하면 얘가 또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하시는 모델 선택은 유료면 가능하죠? 아니요. 기본적인 것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그 구글 AI 스튜디오 때, 자, 여기 보시면 엔진에 보시면 알겠지만 오디오인데, 자, 위에 있잖아요. 위로 갈수록 최신이고 아래로 갈수록 옛날 겁니다. 근데 옛날 거는 웬만큼 사용 다 가능해요. 무료로요. 근데 위로 갈수록 최신판이 유료에게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무료도 쓸 수 있는데 일부만 쓸 수 있어요. 토큰수가 있어요. 근데 밑에 거로 하면 웬만큼은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을 바꾸며 사용하시면 좋고요. 처음엔 내가 무료만 쓰고 싶다,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위에 거 쓰다가 좀 토큰 다 달면 바로 밑에 엔진, 밑에 엔진, 밑에 엔진 차례로 날아가면서 사용하시면 그래도 많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TT에서 감정적으로 읽기를 해야 할 때 꿀팁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카피하고, 자, 제미니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게 구글 크롬이죠. 여기도 제미니가 붙은 거 아세요? 자, 오른쪽 상단에 제미니가 붙었죠. 여기요. 누르면 제미니가 들어오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웹에 관련된 거고, 여기 보세요. 구글의 AI 모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미니 검색과 똑같아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위 내용을 AI 스튜디오의 DTS를 사용하여 음성을 만들려고 해. 내가 뭔가 만들려고 해? 뭐라고 할까요? 혹시 이은하님 원하시는 감정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쵸, 편할 것 같아요. 슬픈 감정이요. 내가 슬픈 감정으로 음성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 아까 보면 AS도 가면 뭐가 있어요? 샘플 컨텍스트 있고 이거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들려고 했는데 어떻게 묘사하면 좋을까?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할게요. 자, 보시면 자, 나오죠? emotion, deep sadness, melancholy, somber. 톤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어떻게 한다? 요거를 카피해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자, 오른쪽 하단에 스피커 설정이 있어요. 클릭해 보세요. 여기 보면 부드러운, 친숙한, 매끄러운, 단단한, 산들바람, 밝은, 느긋한, 유익한, 매끄러운 쭉쭉쭉 나와요. 이 중에서 느긋한, 원하는 걸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세요. 홍보 대광고냐, 보컬이냐, 속삭임이냐, 공감이냐, 무표정하냐, 요런 걸로 선택하고 속도로 자연스러움, 속사, 드리프, 단임도 선택하고 액센트를 어디이고 원하는 걸로 예를 들면 목소리를 검색해대. 아, 여기 있죠. 하이 피치냐, 로우 피치냐, 로어 피치냐, 피치 보면 이런 거를 선택하셔서 양쪽으로 선택하시면 그렇게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샘플 컨텐츠 집어넣고 여기다 감정을 묘사해도 되고요. 요걸 누르고서 하이 피치, 로우 피치, 속도 어떻게 이런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그런 걸로 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요런 걸로 적으셔도 되고요. 샘플 컨택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요 앞에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실행시키세요. 자, 지금은 제가 집어넣으면 자동 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처음에 집어넣을 때 앞에 옵션을 꺽쇠로 해놓으면 얘가 옵션 알아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네, 답변 됐을까요?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실까요? 그걸로 접속했는데 검색창 옆에 AI와 상단 부분에 재미가 뜨지 않는데 검색창 옆에 여기가 어디 말한 거죠? 재민이요? 크롬이요? 이거 말씀하신 거죠? 요거 메뉴예요. 이거요. 맞나요? 재민이에게 물어보기.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아예 바꿨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외부로 어디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처럼 백악관 들어갔어요. 근데 만약에 뉴스를 읽었어요. 근데 요거를 요약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롬 외부로 있는 것을 가공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오른쪽 상단에 요거입니다. 시원합니다. 보세요. 구글 들어갈 때는 물어보기로 되어 있죠. 그죠? 사이트로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사이트로 가면 아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해서 자 시원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처럼 처음에 보세요. 백악관, 화이트하우스, 뉴스 보면 이 재민이에게 물어보면 여기 있는 것을 그냥 다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뜨냐? 아직 한국 사람들에게는 실험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영어로 설정해야만 뜰 수 있습니다. 근데 뜨는 분도 있거든요. 뜨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냐면 특별히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여기 보세요. 오른쪽 상단에 점 3개가 있습니다. 클릭 설정 가셔서 언어가 있어요. 영어를 추가해서 1일 놓고 이걸 기본 언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AI 혁신이 뜹니다. 클릭. 그러면 크롬에서 재민이 사용하겠냐 그때 떠요. 클릭하면 사용하겠다라고 뜨면 되고 그 다음에 크롬에 스킬이 있는데 스킬이 뭐냐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백악관에 갔는데 요게 있어요. 물어보는데 요런 걸로 가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프롬프트를 매번 넣기 귀찮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뉴스를 요약을 자주 한다 그러면 이 프롬프트를 묶어서 스킬로 저장 가능해요. 여기 가셔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 가셔서 슬래시를 누르면 여기에 기능 추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내가 요런 걸 향해서 스킬을 만들어서 요약도 가능하고 할 수 있도록 가능한 겁니다. 자 보세요. 요거가 있는데 표로 요약하기 누려볼게요.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만 뽑아줘. 그러면 얘가 요것을 읽어서 명령대로만 작성을 합니다. 요거 스킬이 있는데 2가지 방식이에요. 아까처럼 여기 보세요. 왼쪽에 로그인하면 이게 떠요. 3개가 있는데 보세요. 요거 로그인 그죠? 여기서 구글 계정 관리 뜨죠? 퍼스널 인포 밑으로 가시다 보면 랭귀지가 있어요. 영어를 1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점 3개 설정 언어 요거 영어를 1위로 하시면 돼요. 클릭하셔서 이 언어로 크롬 표시
네. 제가 튀어나갔다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프로필 있죠? 클릭하면 오른쪽 상단에요. 잠깐만요. 저 화면도 공유가 안 됐군요. 네, 튀어나갔다 오다 보니까. 자, 화면 제가 지금 와이드 버전이네요. 자, 우선 빨리 설명할게요. 자, 오른쪽 상단에 여기 프로필이 있습니다. 프로필 있죠? 여기 보면 매니지 구글 어카운트 클릭. 퍼스널 인포 개인정보. 여기 보면 언어가 있어요. 영어로 선택하시고 클릭하셔서 이 언어로 말하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점 3개 클릭. 그리고 나서 여기에 설정. 그 다음에 여기에 언어가 있어요. 클릭. 그러면 여기 뭐가 있냐면, 자, 언어가 있죠. 영어. 클릭. 이걸로 표시하라. 이렇게 해놓으면 AI 이노베이션 혁신이 떠요.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처럼 모든 걸 영어로 설정하잖아요. 그럼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보세요. 클릭. 자, 떴죠? 근데 요럴 때 하이픈 넣으면 아까에서 뜨지 않게 뜹니다.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브라우저 스킬스. 아까는 한국어로 했더니 여기까지만 떴는데 요게 떠요. 영어로 하면 다 떠요. 이게 뭐냐? 클릭하면 구글에서 스킬을 50여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add 누르면 내 거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하이픈 누르면 이렇게 모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떠요. 그러니까 50여 개를 만들어진 걸 내 걸로 만들 수 있는데 2번 언어 설정을 영어로 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영어권에 됐어요. 한국어로 약간 버그가 있나 봐요. 인식 못하는 게. 그래서 영어로 2개 설정하면 이런 스킬을 자동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 50여 개 가지가 뭐냐? 자,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영어로 해야 됩니다. 다 영어로 해야 이게 떠요. 이게 옵션입니다, 옵션. 자, 옵션이기 때문에 무조건 영어로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해해 주셔야 돼요. 구글에서 만들었는데 한국어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1언어 영어, 또 다른 언어도 영어로 해놓으면 영어는 처음에 복잡해요. 근데 도움은 됩니다. 영어로 해놓으면 스킬스를 50개를 갖다 쓸 수 있고 내가 또 만들어 쓸 수 있어서 이게 웹이 있잖아요. 크롬에서 보는 모든 것을 내가 가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클로드 코드에도 스킬이 있잖아요. 내가 자주 쓰는 프롬프트를 스킬로 모아놓잖아요. 이런 걸 다 사용 가능합니다. 모든 거를 일언어를 다 영어로 하시면 됩니다. 나중엔 되지만 이게 되게 편해요. 미리 사용해 보시면 진짜 편한 거 아실 거예요. 한번 사용해 보시면 도움 되십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크롬과 그 구글 설정을 다 영어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사용해 보면 너무 어렵지 않아요? 자, 다른 거 있을까요? 예, 오디오 만드셨군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익숙하게 많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영 목사님. 익숙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개인 스킬 만드는 거요? 참, 평상시 궁금했던 거 우리 이은하 대표님이 자주 물어보십니다. 개인의 탐심인 것 같은데. 야호? 자,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만들게요. 자, 보세요. 여기서 Ask Gemini죠. 클릭.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슬래시. 자, 여기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내 걸 만들고 싶다. add 스킬입니다. 클릭. 그럼 여기에 제목 넣고 이거 넣으면 되는데 보세요. 만약에 내가 뉴스를 요약하고 싶다. 그러면 보세요. 뉴스 요약이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적으면 되는데 뭐라고 적으면 되냐. 보세요. 어,
화면에 보인 뉴스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이라고 하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만 해놓고 밑에 연필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구글의 잼스. 클릭하면 얘가 프롬프트를 작성해 줍니다. 자, 보세요. 쫙 나왔죠? 그죠? 한 번에 작성하죠? 세이브만 하면 끝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거를 무궁무진하게 만들어서 크롬 화면에 뜨는 걸 내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용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아니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떴는데 이런 것도 있죠. 뭐냐면 뜬 게 영어예요. 앞으로 화면에 뜨는 모든 걸 스킬을 작성하면 한글로 요약해서 만들어줘. 한글로 강의안 만들어줘. 뭐 해줘 하고 만들면 이게 다 됩니다. 그래서 세이브하면 앞으로 어떻게 뜨냐. 이제 저장 안 할게요. 저는 여기 있어서 클릭하면 여기에 뜨게 돼 있어요. 요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궁무진하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자, 질문 있을까요? 없으시죠? 또 피곤하실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